기후변화로 인해서 얼음의 두께가 얇아지면서 2030년대 초반에는 여름철에는 쇠빙선을 통해서 운항이 가능하다. 2050년부터는 쇠빙선이 없어도 운항이 가능하다라고 과학계에서는 점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메리츠에서 유틸리티 건설 담당하고 있는 문경원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는 알래스카 LNG를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알래스카 LNG는 그 자체로 커다란 에너지 프로젝트이기도 하지만 사실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우선 지도를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알래스카에서 태평양을 거쳐 아시아로 LNG를 수출하는 프로젝트인데 보통 미국의 LNG 수출은 걸프만 지역에서 대부분이 이루어집니다. 걸프만 지역에서 파나마 운하를 거쳐서 태평양으로 향하는 그런 구조이고요. 그런데 이 파나마 운하라는 게 상당히 외교적으로 그리고 기후적으로 리스크가 높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우선 외교적으로는 파나마와 중국의 관계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파나마 전체 수입 금액 중에 중국의 비중이 약 40%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허치슨 홀딩스와 같은 홍콩 기업이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던가 아니면 과거에 1대1로 사업에 참여를 했다던가 하는 사실이 미국 정부 입장에선 상당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후적으로 보면 파나마 운하는 가툰 호수라는 주변의 호수의 수위에 의존하여 운항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호수의 수위가 가뭄 시에는 상당히 낮아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고요. 가뭄으로 인해서 수위가 낮아지면 통항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파나마 운하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파나마 운하를 거치지 않고 태평양으로 향할 수 있는 알래스카 LNG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재밌는 건 알래스카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북극 항로 개발의 시작점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고 계시는 지도는 북극점을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본 지도인데요. 이렇게 보면 알래스카는 캐나다와 그린란드를 거쳐서 유럽으로 향하는 북극 항로의 출발점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북극 항로라는 건 두꺼운 얼음 때문에 운항을 하기가 되게 어려웠는데요.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기후변화로 인해서 슬프지만 얼음의 두께가 얇아지면서 2030년대 초반에는 여름철에는 쇠빙선을 통해서 운항이 가능하다. 2050년부터는 쇠빙선이 없어도 운항이 가능하다라고 과학계에서는 점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알래스카 개발을 통해서 북극 항로 개발의 시작을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한 북극 자원 개발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북극에는 전 세계 원유의 13% 그리고 천연가스의 30%가 묻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 미국, 캐나다, 그린란드, 노르웨이와 같은 여러 국가들이 이 북극 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각 국가 입장에서는 먼저 개발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알래스카 LNG 개발을 시작으로 그린란드 LNG, 북극 LNG, 차례대로 북극 개발에 나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LNG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파나마 운하에 있는 외교적 그리고 기후적인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수단이자 북극 자원 개발을 위한 첫 시작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래스카 LNG를 위시로 한 북극권 개발을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와의 협력이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LNG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처음에 수요처에서 지분 투자를 받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알래스카 LNG의 수요처는 유럽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협력이 없다면 재무적으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밸류체인 측면에서도 동아시아와 협력은 필수적인데요. LNG 건설에 필요한 조선, EPC, 기자재와 같은 밸류체인이 동아시아 국가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동아시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미국 정부 그리고 알래스카 주정부 입장에서도 동아시아의 참여를 요구로 하고 있는데요. 그 대가로서 이 알래스카 LNG에서 부가가치를 창출을 할 수 있는 기자재 혹은 EPC 수주를 동아시아 국가에게 제공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사항은 2025년 말에 FID를 거친 이후에 좀 더 본격화돼서 대중들에게 알려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FID 이전에 2025년 하반기 중에는 동아시아 국가의 디벨로퍼들이 지분 투자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아시아 국가,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디벨로퍼 중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단순히 알래스카 LNG의 지분 가치뿐만 아니라 이 알래스카 LNG의 도입을 통해서 LNG 발전소 사업의 이익 개선을 기대를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LNG 트레이딩 사업 이익을 개선시킬 수 있다거나 하는 SI로서의 이익 증대도 같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만약에 이 알래스카 LNG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잠재적으로 가장 큰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래스카 LNG의 경제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데요. 사실 알래스카 LNG의 공사비가 비싼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가 일견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본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데요. 알래스카 LNG는 변동비까지 포함한다면 경제성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비라고 한다면 피드가스 가격, 즉 가스를 채굴하는 비용과 가스를 운송하는 쉬핑 비용,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요. 알래스카 LNG의 피드가스 가격은 미국 본토의 3분의 1, 그리고 운송 비용 역시 3분의 1 정도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경제성을,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 변수가 없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프로젝트를 착공하기 이전부터 경제성을 회의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도 중요한 질문인데, 아쉽게도 국내 건설사들은 이 LNG 액화 플랜트를 수행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건설사들은 정유 화학 플랜트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LNG 액화 플랜트의 시공은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 회사들 중 약 7개 회사들이 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오른쪽 그래프에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알래스카 LNG 관련해서는 저는 일본 EPC 회사들에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치요다나 JGC, 이러한 일본 건설사들은 일본 상사회사들, 금융회사들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이러한 북미 LNG 시장에서 수주를 확보한 이력이 상당히 많고요. 알래스카 LNG 역시 일본 상사회사들 그리고 금융회사들의 자금 지원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 EPC 회사들의 수주를 유력하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EPC 회사들은 유럽 회사들 대비해서 2023년 이후 언더퍼폼을 했었는데요. 북미 LNG를 비롯한 다양한 현장에서 수익성 이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5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이러한 수익성이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알래스카 LNG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가 예상이 되는 만큼 일본 EPC 회사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재무 구조가 치오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량한 JGC 홀딩스와 같은 종목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LNG, 그 중에서도 알래스카 LNG에 대해서 조금 더 특화해서 알아봤고요. 이러한 발표를 듣다 보면 과연 이 LNG를 들여와서 어떤 곳에 사용을 할 수 있을지 다운스트림에 대한 의문도 같이 드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의문에 응답을 하고자 제가 또 가스터빈에 대한 보고서를 따로 준비 중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들고 다음 기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